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물가지표 확인했고 네. 시장도 다소 안도했고 네. 그럼 시장은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걸까요? 봐야죠. FOMC 회의의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간밤에도 보면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쿨링 다운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보다 예상보다 좀 낮아지는 게 2달 연속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에도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히려 지금 2달 연속 역성장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네. 있고 실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올해 이게 상당히 그 흐르는 속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 결이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상대적으로 되게 끈끈하게 높은 수준을 좀 유지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좀 뒤늦게나마 이제 같은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 대략 0.5%포인트 하회했고, 네네.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 대비 한 0.2%포인트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그냥 물가 둔화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실제 미국의 상품 가격이나 또는 식품 가격과 관련한 부분도 좀 보면 네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중고차 가격 관련해서는 이제 메나임 중고차 지수라든지 또는 제가 이제 유엔 세계 식량 기구에서 발표하는 식량 지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정점을 지나면서 좀 가격 하락이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은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간밤에 시장이 처음에는 좀 높게 떠서 시작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좀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경계감이라든지 또는 지금 S&P 500 지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200일 허들에 계속해서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이걸 지금 계속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또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좀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장중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뭐 이게 진짜 시장이 계속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면 시장은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일단은 가장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네. 대한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11월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내내 연준의 색깔은 매파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11월 회의에서 약간 그 기조가 변화가 되는 게 감지가 됐고, 아마 이번 11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생각만큼,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연준이 빠르게 태도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에 대한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나 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과거 사례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이렇게 좀 소비자 물가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 1994년에 그 소프트 랜딩, 네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들이 없잖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드리면 당시 인플레 수치는 2%대였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3배가 더 높은 네네.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노동시장이 좀 상당히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하지 않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연착륙을 넘어서는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시장에 대한 풍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성이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빡빡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성과 관련한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슬로우 다운되는 모습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려했을 때 지금 섣불리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는 걸까요? 일단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제 연준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긴 할 텐데 분명히 지난 11월과 거의 좀 비슷한 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매파적으로 좀 돌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네네.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이 보는 내년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최종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최종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번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한 5에서 5.25%까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 최종금리에 대한 그 높은 레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12월 회의에서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매 3분기 3개월마다 경제 전망에 관련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연준이 그러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실업률 이런 전반적인 지표들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경제 전망에 대한 전망치가 이전보다 좀 더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공식화하고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그 화면을 잠깐 좀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그 연준 내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에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네. 매분기 매월 발표하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그 데이터인데요. 이게 지금 11월 달에 38%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가 공교롭게도 이 허들라인이 대략 한 30%를 넘어간 이후 시점에는 이유 불문하고 항상 경기 침체가 좀 도달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 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장단기 금리 차이죠. 네네. 간밤에 전체적으로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는 10bp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3개월 물은 오히려 한 8bp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연준의 경기에 대한 전망,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돼요. 근데요, 만약에 연준이 경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내년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네. 시그널을 줬을 때 그럼 이게 시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놓고 보면 그것도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불안, 아니, 그러니까 경제 실물 경제 불안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을 지금처럼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다만 침체나 아니면 경기가 부진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적도 안 좋아질 거라고 받아들이면 또 시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달 겁니다.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파월 의장이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분명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여전히 지금 인플레는 7%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준이 좀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좀 단서 조항이 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단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긴축은 하긴 하겠지만, 네네. 네, 그리고 또 경기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침체와 같은 고통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시장 상황과 좀 보면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 항상 그 파월 의장이 했던 그 발언들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은 일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기대 심리 또는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팽배해 있는 분위기가 일단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정 부분은 상당히 좀 종료 시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뭐 달러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국채 금리 움직임에서 계속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과 뭐 연준의 어떠한 향후 전망에 대한 약간의 좀 상충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이제 후행 지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업이익이라든지 또는 고용 시장의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뭐 섣불리 예견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향후에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뉘앙스를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은 좀 갈릴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뭐 항상 얘기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착륙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는 않긴 했지만 네네. 그 길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좁아졌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있다.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긴 네. 하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좀 어떤 코멘트를 남길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 정말 FOMC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뉘앙스의 변화가 있는지까지 좀 꼼꼼히 살펴야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